결혼정보회사는 도대체 어떤 곳인가, 얼마 정도의 가입비를 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리즈입니다. 오늘은 제가 결혼정보회사의 대표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청담동에 있는 노블레스 결혼정보회사 웨딩시그널의 엄윤정 부대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그 결혼정보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을 좀 만나서 우리 시청자들이 궁금해하시는 그 결혼정보회사는 도대체 어떤 곳인가,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결혼정보회사에 대한 선입견? 이런 것들도 많으셔서 오늘 대표님과 제가 만나서 시청자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20, 30대들이 결혼 안 하잖아요. 그쵸. 점점 결혼도 안 하고 출산도 안 하는데 어떤가요? 이 결혼정보회사 시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저희는 노블레스 회사라 사실은 조금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좀 결혼 준비가 되신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그런 부분에는 조금 해당이 잘 안 되시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변함없이 수요층은 계속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이 결혼정보회사를 찾으시고 또 성원율은 얼마나 높은지. 어떤 분들이 오시냐면 사실 이제 저희는 노블레스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 뭐 학력도 거의 고학력 또 집안도 대부분 경제력이 여유로우신 분들 또 직업도 우리가 소위 사자 직업을 가지신 분들 전문직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결혼 준비가 다 돼 있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러신 분들이 대부분 저희 찾아오시긴 해요. 그러면 남성분들이나 여성분들이나 다 비슷한 수준의 분들이 오시나요? 네, 거의 비슷한 분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또 비슷한 분들이 오시고 저희가 만약에 뭐 문의 전화가 오잖아요. 그러면 저희 뭐 회원분들하고 좀 맞지 않겠다, 진행이 어렵겠다 이런 경우에는 가입을 안 받아요. 저희는 그렇게 좀 필터링해서 회원분들을 가입을 받기 때문에 거의 회원분들 뭐 수준이나 퀄리티가 비슷하다고 보셔야 돼요. 젊은 층들이 무조건 결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여유와 또 뭐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결혼을 원한다는 이야기네요. 맞아요. 사실 여유 있는 분들은 정년기를 놓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부모님들이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뭐 대학교 졸업할 연령층 되시면 알아보세요. 알아보시고 좋은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할 수 있는 기회를 부모님이 주신다. 네. 부모님을 일단 잘 만나야 맞죠. 자, 그러면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원하는 조건이 뭔가요, 도대체? 물론 남자가 다르고 여자가 다르겠지만 다르죠. 대부분 공통적인 조건은 있을 것 같아요. 남성분들은 동서고금망론하고 거의 여성분들의 외모, 나이 이 부분이 일단 우선순위에서 중요하고요. 요즘에는 여성분들도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똑같이 고학력이고 직업도 전문 직군들도 많으시고 이러시다 보니까 여성분들도 남성분들의 외모를 많이 보신다는 게 요즘에 이제 트렌드가 좀 바뀌었다고 볼 수 있어요. 어쩌면 이렇게 나이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들이나 똑같나요? 제가 이제 회원으로 계시는 중년층 분들도 여성분들이 남자 외모를 너무 많이 봐요. 맞아요. 근데 초혼도 그렇다는데요. 네, 초혼도. 저는 초혼은 약간 뭐 앞으로 길게 보기 때문에 외모보다는 남자의 능력을 더 중요시 봐서 결혼을 할 것 같았는데 역시 초혼도 외모를 보는군요.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남자분들은 여성의 능력은 잘 안 보시나요? 물론 이제 남성분들도 본인하고 맞는 분들을 보시기 때문에 뭐 학력이라든가 뭐 직업 이런 부분도 보시긴 하지만 그래도 우선순위는 일단은 외모와 나이, 출산 때문에 나이를 보시는 것 같고요. 근데 외모도 되게 천차만별이잖아요. 주관적이죠. 네, 그런데 남자분들이 좋아하는 여성의 어떤 그 스탠다드가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어떤 스타일? 일단은 20, 30대 정년기 남성분들이 공통적으로 배우자로 원하시는 여성분들을 보면 외모 부분이 일단은 센 여성은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일단은 밝고 순하고 좀 여성스럽고 이런 분들을 선호하시는 것 같네요. 특히 남자분들은 연애할 여자와 결혼할 여자를 완전히 구분을 짓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죠? 네. 남성분들이 저희 회원분들도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요.
연애할 여성분은 10살 연상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이 상관없다는 거죠. 연애할 분들은. 근데 결혼은 출산 때문에 나이를 굉장히 정말 생명처럼 중요시 여기시긴 해요. 이 현실과 이상의 이 갭이 다른 마인드로 와서 난 이런 사람을 원해요. 막 이렇게 황당한 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요구를 하시는 있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은 어떻게 조율하세요? 저희가 네. 그러니까 일단은 그래도 회원분들이 정보사에 오셨을 때는 본인의 이상형을 만나시고 싶은 마음으로 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이상형을 맞춰드리긴 해요. 그러다 보면 본인들이 이 만남 과정에서 깨달으세요. 그 본인과 맞는 분들을 이렇게 찾아가요, 자리를. 찾아가서 경험을 통해서. 네, 경험을 그렇죠. 통해서 나하고는 이 정도 되는 사람이 맞겠다. 이런 스타일이 맞겠다. 이런 부분을 맞춰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본인의 이상형 눈높이를 맞추세요. 점점 내려온다는 거죠? 조금씩 내려놓는다는 거죠? 네, 조금씩 내려놓기도 하고 열어놓기도 하고 긍정적으로 열어놓다 보면 그 가운데 이제 좋은 인연을 만나시고요. 때로는 본인이 원하는 이상형보다 우리가 볼 때 객관적으로 좋은 분들을 만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정말 저희가 진행하면서 저희도 깜짝 놀랄 정도로 드라마틱한 그런 결과가 나올 때도 있어요. 맞아요. 되게 궁금한 게 결혼정보회사에 물론 가입비가 세다는 거는 다 알고 있지만 얼마 정도의 가입비를 내야 되나요? 이상형을 얼만큼 폭을 좁혀서 보느냐에 따라서 가입비는 달라져요. 아, 그래요? 예, 폭을 좁힌다는 건 뭐냐면 똑같은 분이라도 어떤 분은 종교를 다 열어놔요. 근데 어떤 분은 기독교나 아니면 불교를 제한을 둬요. 이런 경우는 가입비가 올라가요. 종교 부분 맞추는 부분이 생각보다 또 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또 좀 어려운 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뭐 지역을 보시는 분도 있고 뭐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궁합이나 혈액형을 보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정말 그 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가입비가 많이 올라가죠. 그러면 얼마 정도 되는지? 뭐 예를 들면 일반사 같은 경우에는 뭐 2, 300대에서부터 뭐 1,000, 2,000 뭐 이 정도 가입비라면 노블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일반 대중회사보다는 회원분들이 퀄리티가 높아요. 그래서 보통 한 500에서 1,000 이상 기본 뭐 2,000, 3,000 이 정도 가입비 되고 또 성원비가 따로 있어요. 노블레스 회사는. 성원비는 보통 1,000만 원 이상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입비보다는 성원비가 더 많아요. 근데 그렇게 돈을 내신 분들이 실질적으로는 성공률은 얼마나 돼요? 성원율은 보통 일반 결혼정보회사에서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30%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신다면 노블레스 성원 전문 회사는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는데 저는 반드시 결혼하겠습니다. 올해 안에 내년 안에 결혼하겠습니다. 이런 의지를 갖고 오신 분들은 저는 시간 지나고 돌이켜보면 거의 결혼하셨던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조건을 맞춰만 준다면 아주 그렇죠. 뭐 싫지만 않다면 웬만하면 그렇죠. 결혼을 둘이 하는 그렇죠. 거네요. 그러다 보니 뭐 노블레스 성원 전문 회사는 성원율이 높아요. 스펙이 되게 좋고 조건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또 성원이 안 되는 사람들은 또 어떤 특징이 있는 거예요? 너무 본인에 비해서 이상형이 비현실적으로 높으신 분들, 저도 동의해요. 그러신 분들 좀 어렵고 네. 또 그 다음에 조금 부정적이고 성격이 조금 뭐가 나신 분들도 있거든요. 여기는 다양한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성격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에. 아, 그렇죠. 사실은 진짜 성격이 안 맞으면 그것처럼 괴로운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좀 조건이 별로라도 성격이 둘이 잘 맞아서 대화도 잘 되고 뭐 티키타카 요즘 말로 맞아. 그런 것만 잘 돼도 같이 있는 순간이 그냥 재밌으니까 성격이 잘 맞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그 사람들이 이 결혼정보회사에 대해서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결혼정보회사는 조건만 보고 결혼한다. 이런 거부감이 있으시더라고요. 조건은 기본 우리가 확인하는 부분이고 가능하면 저희가 그래도 만족도 높게 이상형에 맞춰드리지만 결국은 저희가 보면 성격이 맞고 서로 이성적 끌림이 있고 신뢰도가 있어야지 결국은 결혼을 하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늘 나는 조건을 너무 보기 때문에 정보사는 좀 거부감이 있어.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좋아야지 결혼합니다. 그렇죠. 네. 네네. 근데 왜 중년들은 결혼정보회사에서 성공하기가 힘들까요? 왜냐하면 이제 초혼분들은 결혼하시는데 장애물이 별로 없잖아요. 장애되는 부분이 별로 없는데 재혼이신 분들은 아무래도 한번 상처도 있으시고 그리고 또 자녀분들이라든가 어떤 재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여러 가지 좀 뭔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결혼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심사숙고하신 것 같아요. 결혼이든 아니면 교제든 여러 가지 이제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많으신 거죠. 너무 그러다 보니 신중하셔서 초혼분들처럼 좀 가볍게 교제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전에 사귀었던 모든 사람들의 나쁜 점을 다 커버하는 완벽한 사람을 점점 찾으시기 때문에 너무나 힘든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힘드신데 또 그러시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정말 본인이 외롭고 인생의 정말 동반자, 친구와 같은 동반자를 만나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더 빨라요. 이제 결혼하시는 어떤 얼마나 걸리나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결혼하기까지. 근데 우리 돌싱이신 분들은 빠르세요. 또 결혼하셔야겠다라는 결정만 서시면 첫 그 소개팅 자리에서 꼭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은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신지. 네. 저희는 이제 여성형 분들께는 특히 남성분들을 만났을 때 리액션을 잘하라. 리액션. 그러세요. 이제 웃으면서 이제 미소 띈 모습으로 좀 리액션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고, 그리고 남성분들께는 좀 자신감 있는 그런 모습으로 여성분을 대했으면 좋겠다. 자신감이 반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려요. 그리고 또 처음에 이제 그 맞선 자리에서 피해야 될 이제 얘기는 종교 얘기, 정치 얘기, 이런 얘기는 정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역시 피해야 될 내용인 것 같아요. 금기사항이에요. 금기사항. 마지막 질문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대표님이 생각하는 진짜 좋은 인연은 어떤 인연인가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그래도 이 정도 나한테는 흡족하다.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좋은 분 놓치지 않고 그래도 좋은 인연이 되시도록 하시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왜냐하면 좋은 인연을 놓치시고 나중에 후회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맞아요. 때라는 게 다 있긴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 좋은 때를 포기하거나 넘기지 마시고 항상 기회는 누구에게나 있고 또 좋은 때는 또 좋은 운이 있을 때는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임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네요. 맞아요. 우리 웨딩 시그널만의 아주 뭔가 차별화된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다른 결혼정보회사와 다른 차별점이 있는지 한번 짧게 홍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가능하면 우리 이제 직원분들께도 최선을 다해서 회원분들께 사무적으로 대하기보다는 더 인간적으로 정성 들여서 밀착 관리를 해드리자 이런 마인드로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는 가입비 낸다고 해서 회원분들을 다 가입받지는 좀 않아요. 상담을 통해서 저희 정회원이 되실 만한 분들을 그래도 어느 정도 필터링해서 가입을 받기 때문에 그런 어떤 좋은 회원들 이런 관리도 제가 하고 있고, 소원 될 때까지 좀 밀착 관리를 해드려요. 회원분이 나 바가지 썼다. 나 너무 서비스에 비해서 너무 많은 비용을 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그래도 양심적으로 적합한 가입비를 저희가 받고 회원분께 최선을 다해서 인간적으로 밀착 관리를 해드리자. 이런 마인드로 저희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분이 원하시는 좋은 인연을 찾아드리는데 진심을 다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오늘 긴 시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번에 또 좋은 정보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